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또 다른 7대의 전차 K 블랙팬서가 오늘 바다를 통해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했고 곧바로 제20기계화 사단으로 이동할 것. 이로써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게 된 K 전차는 벌써 총 22대가 되었는데요. 현대로템은 작년 12월 7일 10대, 올해 3월 23일 5대, 5월 20일 7대를 보내었고 작년 8월 말 본계약 이후 불과 271만에 22대를 폴란드로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출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죠. 폴란드 네티즌들은 자국의 전력 강화에 기뻐하면서 한국의 빠른 납기에도 감탄하였는데요. K 전차에게 열렬한 환영식을 해주었겠죠. 장관님 연설은 안 하시나요? 저는 TV에서 볼 기회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헝가리인과 노르웨이인들이 기겁을 할 정도의 속도로 도착했네요. 폴란드 네티즌의 말처럼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각각 2018년, 2023년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요. 특히 헝가리는 5년 전에 체결한 44대의 레오파르트 EH를 아직까지도 다닐 때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독일 KMW는 2023년 초에 꼭 첫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벌써 올해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어떤 배송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죠.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헝가리입니다. 현재 서방 진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차는 딱 3개뿐인데요. 미국의 에미레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그리고 한국의 K 전차입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방산 선진국들이 있지만 현재 전차 생산 라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독일 KMW의 레오파르트 전차인데요. 그러나 이 생산 라인조차도 현재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독일 내에 가동 중인 전차 차체 생산 라인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이 유럽 각국에 열심히 세일즈하곤 있지만 정작 자국에는 전차 차체 생산을 위한 설비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 이에 EH 수출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일 군용 도입분마저 그리스에 위치한 업체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탈냉전 이후 동시다발적인 군비 긴축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에 독일은 줄어든 전차 소요와 함께 공장 생산 라인을 축소하였고 심지어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 생산 라인을 아예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KMW는 2005년 그리스와 레오파르트 EA6 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허 생산을 허가해 주었고 그 뒤로 수주하는 모든 전차 차체 물량을 그리스로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독일에서 만든 부품을 그리스로 보내 차체와 결합시키고 난 뒤 다시 완성된 차체를 독일로 보내는 아주 비효율적인 프로세서를 운용 중이죠. 따라서 안 그래도 느린 레오파르트의 전차 생산 속도는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독일은 생산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4대에서 5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요. 이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생산량보다 적은 양입니다. 이에 노르웨이에서 주문한 레오파르트 54대도 첫 도입은 3년 뒤인 2026년, 도입 완료는 2030년에 들어서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K 사면 얼마나 좋아. 반면 한국은 폴란드 수출용 K 전차 1차 도입분 180대를 2025년 내로 전부 인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빠른 납기가 가능한 국가가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 전차 입고식에 참석해 보통은 물건을 받을 때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기다리던 물건이 워낙 빨리 대한민국에서 도착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달 능력을 호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주문을 수개월 내로 납품이 가능한 활성화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사용자 훈련 프로그램 같은 후속 지원에도 적극적인 서방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수출 말고도 자국군에서도 납품 및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4차 양산분 160대 포함 총 420대를 획득할 예정이며 폴란드군이 직도입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600대로 K1 전차의 생산량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와 같이 나토 최전방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성능과 가격만큼이나 중요시되는 조건이 바로 납기 능력인데요.
이에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이상으로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은 더 심각한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당장 오데사 키시너우 축선에 주둔하게 될 러시아군은 물론 칠러 행보를 보이며 EU에서 권위주의 진영의 제오열 역할을 하며 루마니아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헝가리와 불가리아, 그리고 아예 골수 칠러 국가인 세르비아의 동서남북으로 포위될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군이 최종적으로 몰도바까지 진군할 예정이었음을 시사하는 장면도 공개한 바 있어 루마니아는 빠르게 군비 증강에 나설 계획이고, 이의 뜻을 같이 하는 주변 동맹국들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9일 폴란드 베모어 피스키에서 나토 F-다국적사단 북동부 장병들과 주폴란드 미군 제2기가 변대가 그리핀 쇼크 23일 훈련을 실시하였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F폴란드 사령관은 폴란드, 루마니아가 포함된 F군대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를 지휘하면서 미국, 루마니아, 폴란드의 연합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상호 운용성, 전술교리 통합, 합동작전에 중점을 두었죠. 이 같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상호 운용성 강화는 한국산 무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루마니아가 폴란드 사례와 같이 K 흑표를 직도입하거나 혹은 한국, 폴란드 2차 계약으로 확정된 폴란드 현지 생산 KEPL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의 에미레이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15일 루마니아 의회가 공개한 에이브람스 예산과 사업계획을 보면 오히려 K2전차의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MBT 사업 스테이지 1에 따라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들여 54대의 에미레이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계획과 달리 중고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당 2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신차일 경우에도 비싼 가격인데 중고로 치면 거의 바가지 수준이었죠. 특히 미국은 자국 육군에서 사용하던 에이브람스 가운데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내 오하이오주 리마 공장으로 입고시켜 루마니아군 요구에 맞춘 루마니아형 에이브람스로 재정비 뒤 판매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게다가 기존 탑재된 열아우라늄 장갑을 떼내고 일반 복합 장갑으로 다운그레이드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열아우라늄 복합 장갑이 탑재된 에이브람스 전차를 판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죠. 에이브람스는 수출형의 경우 미국의 주요 기밀 전력 유출 등의 이유로 복합 장갑과 날탄의 열아우라늄을 적용하지 않고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스웨덴은 열아우라늄 장갑의 높은 방호력을 기대했지만 일반 복합 장갑은 기대 이하의 방호력을 선보여 매우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에미레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NATO에 주둔하고 있는 미 기갑사단과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 자국에서 운용 중인 주력전차 5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루마니아군은 T-55AM 243대, TR-85 103대, TR-85M1 54대 등 총 노후화된 400대의 주력전차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400대가량의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도입하기로 한 에이브람스의 중고 전차 가격이 너무 높아 전체 물량을 에아브람스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스테이지 사업을 통해 K2전차의 수출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직도입한 신품 K2전차는 180대에 총 33억 6천만 달러 대당 하나로 240억가량 하는데요. 특히나 방호력과 공격력, 자동 시스템 등 전체적으로 에미레이보다 훨씬 앞선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입니다. 이게 열아우라늄을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복합 장갑과 텅스텐탄은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한번 먹어본 놈이 맛도 안다고 한국은 계속해서 위사양을 연구, 개발해왔기 때문이죠. 특히 에이브람스는 44구 경장 짧은 주포를 사용하지만 K2전차는 55구 경장을 채택하여 더 긴 포신으로 인한 더 뛰어난 관통력을 지니고 있으며, 에이브람스는 자동장 전장치가 없어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고 능동방호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수출형 K에는 자동장 전장치는 물론 능동방호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독자적인 면허 생산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직도입할 것인지
혹은 루마니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KERO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 14일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루마니아군의 구형 MLI-84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의 레드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산 무기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K방사는 이제 K가전, K자동차, KPOP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K구자주포 백문 추가 구매를 한 인도는 특집 보도를 통해 왜 세계는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는지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수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저는 당신이 이 이야기가 현대 자동차나 삼성 가전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의 문화 수출품에 관한 것, 예를 들어 K-팝에서 K-드라마를 떠올리시겠지만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 수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4대 무기 공급국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약 17억 달러 무기 수출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수출은 약 7.5억 달러로 절반이었으니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무기들을 샀을까요? 폴란드죠. 올해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큰 추진력을 불어넣어준 국가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무기들을 팔았을까요? 한국은 K전차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K구 자주포와 FA-50 전투기도 포함되며 한국은 천무다연장 로켓포 역시 수출하였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유럽과 걸프 국가들에 판매되고 있을까요? 한국은 노르웨이,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목록은 나토 동맹국과 전통적인 미국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왜 그들은 왜 한국의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한국산 무기들이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빠른 납기를 약속하고 있죠. 계약한 당해 말이나 내년 초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되죠.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심지어 자신들의 군대에 입고되기로 한 물건들도 기꺼이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제조 기술을 제공하거나 파트너 국가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한국의 무기들은 미국의 장비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와 걸프 국가들과 같은 미국의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작년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규모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 독일과 이탈리아가 여전히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수출보다는 자국의 군비 증강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도입에 신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현재 무기 수출 4위 국가인 중국을 추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완전히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국의 무기는 대부분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이어졌습니다.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위기는 어디에서나 서민을 덮쳤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다른 상품들의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맙진 않다 정으나 아무튼 그 결과 규모의 경제의 바탕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K무기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여름은 중동만큼 덥고 겨울은 러시아보다 추우며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의 각종 갯벌, 평야, 협곡 등 사실상 지구 최고의 테스트베드인데다 거기다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을 거친 한국산 무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